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죽자 죽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핸드폰 띠링 하고 문자가 와. 누군가한테 돈이 입금이 됐어요. 근데 입금자 명이 당신이 포기한 당신의 시간을 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와 있어. 근데 그 메시지를 100만 원씩 이체를 해가지고 그 문자를 적어서 나한테 보내는 거야. 오늘 제가 보고 온 드라마는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에이트 쇼입니다. 공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5월 17일에 공개가 됐고요. 이게 또 갑자기 알고리즘에 뜨길래 재밌을라나? 볼 것도 없는데 한번 볼까? 싶어가지고 또 간만에 보고 왔습니다. 총 8부작으로 이루어져 있는 드라마고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같이 드라마를 끈덕지게 못 보는 분들이 보기에 아주 적합한 드라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름이 달라서 저 지금 잘 몰랐는데, 이게 웹툰 원작에 한 2년 전쯤인가에 우리나라에 되게 유행했었던 유튜브에 그 리얼리티 버라이어티라고 할까? 그거 있었어요. 머니게임이라고. 그 참가자들을 좁은 공간에 모아놓고서 하는 일종의 사회실험 예능인데, 그게 되게 좀 큰 파장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웹툰이 원작인데, 이 드라마도 그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머니게임이라는 웹툰, 그리고 파이게임이라는 웹툰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를 적절하게 섞어서 다시 재창조해낸 그런 드라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웹툰이랑은 좀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어떻게 봤느냐?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재미있게 봤지만은 동시에 상당히 가학적인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고, 또 4화까지는 되게 가볍게 재밌게 즐겼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네, 이거 엄마한테도 추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5화부터는 이제 그로테스크하고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 막 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추천은 못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필요 이상으로 좀 잔혹하게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네 사회의 모습을 또 잘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우리네 사회가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는 상당히 잔인하고, 상대방을 찍어 누르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 없고 그런 구조잖아요. 그거를 묘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면은 이게 또 그렇게까지 불편한 묘사인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좀 필요 이상으로 좀 가학적인 구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미장센이나 편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용의 잔혹성이랑은 좀 대비되게끔 가벼운 톤으로 빠르게 편집한다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상큼하게 묘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오징어 게임을 떠올리게 하기도 해요. 오징어 게임도 약간 내용은 되게 잔인한데 또 편집이나 이런 거랑 분위기 이런 건 되게 밝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비되는 점은 오징어 게임이랑 비슷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더 에이트 쇼가 오징어 게임보다 좀 더 잔혹한 구석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 자체가 인간사에 대한 적절한 은유, 또 그로 인해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그 블랙 코미디의 느낌이 있고요. 또 몰아서 정주행하기가 아주 좋은, 흥미롭고 계속 다음 화를 보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서사를 갖추고 있어요. 다만 5화부터 7화까지는 약간 좀 루즈하게 진행되는 점도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8명이 참가자가 있고 제목도 에이트 쇼고, 그러다 보니까 8명의 서사를 다루기 위해서 8화로 끊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굳이 그런 이유로 8화를 나눌 의미는 딱히 없거든요. 왜냐면은 각 화마다 이 마스크걸처럼 한 명 한 명을 주인공처럼 내세우긴 하지만 그게 그다지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8화로 끊을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차라리 6화 정도로 끊어서 편집을 했으면은 더 짜임새 있고 스피디하게 재밌게 볼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사실 그거랑은 좀 별개로 너무 좋았던 거는 배우분들의 연기가 진짜 짱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촌극 같은 일들이
굉장히 원초적인 것들이란 말이야. 생존과 결부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행동이나 대사나 감정 같은 게 다 직선으로 내리꽂는 것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도 되게 직구로 와닿는 것들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배우분들이 하는 어떤 행동, 대사 이런 게 상당히 생동감 있고, 그리고 저는 진짜 류준열 배우님이 되게 좀 잘생기시고 연기를 되게 잘하신다는 생각은 당연히 막연하게는 해왔는데, 이번 드라마를 딱 보고 와 진짜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주 요즘 연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투나 이런 것들도 전혀 드라마의 틀에 이렇게 얽매여 있지 않고 상당히 그냥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느낌? 근데 여기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걸 구사하긴 하는데, 류준열 배우님이 특히나 초반부에 그걸 잘 살렸기 때문에 드라마를 더 몰입감 있게 보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말까요? 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은 봐도 괜찮다. 근데 이게 사실 외적인 그로테스크함보다도 심리적인 좀 그 약간 좀 뭐랄까 기괴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드라마를 솔직히 좀 추천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다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꽤나 재밌게 봤다. 5점 만점이면은 3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특히나 연기가 굉장히 재미있었고, 보실 게 마땅히 지금 없는 상태라면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서정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 드라마를 추천드릴 수가 없다. 지금부터는 이제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화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한강 다리에서 이 류준열 씨가 이제 서 있는 걸로 시작해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주인공의 이름은 배진수인데, 재밌게도 이제 웹툰 작가님의 이름이 원래 배진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로 이렇게 차용을 해서 온 것 같아요. 이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마땅하게 잘하는 게 없어요. 우리네 인생이죠. 우리네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제 더 몰입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딱히 뭐 그렇다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취직을 마땅하게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는 선배가 있었는데, 아는 선배가 야 요즘에는 성실하게 돈 버는 거 아무 의미 없어. 갭 투자 딱 해가지고 쇼스로 딱 치고 빠지는 거 이거 하란 말이야 해가지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선배만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9억을 딱 사채를 다 끌어가지고 선배한테 줬는데 선배가 먹고 나른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 아침에 9억의 사채 빚이 생긴 거예요. 이걸 갚아야 되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봤어. 하루 일당 계산해 보니까 7만 8천 원이야. 이 돈으로는 9억의 이자에 이자도 못 갚는 거야. 그러니까 투잡으로 해가지고 목숨 걸고 빌딩 건물 닦는 거, 창문 닦기 알바를 해. 매달려가지고. 근데 그것도 이제 안전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루에 오래 일을 할 수도 없고, 그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1급이 32만 원이야. 그러니까 투잡을 암만 해도 서울에 있는 모든 빌딩을 내가 창문을 다 닦아도 이 9억의 빚은 갚을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심플하게 이번 생은 답이 없다. 그냥 포기하자. 이러고 이제 투신을 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한쪽을 이렇게 올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죽자 죽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핸드폰 띠링 하고 문자가 와. 선배인가? 해가지고 딱 봤는데 선배가 아니야. 누군가한테 돈이 입금이 됐어요. 근데 입금자 명이 무슨 메시지처럼 문자처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잖아. 그걸로 당신이 포기한 당신의 시간을 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와 있어. 근데 그 메시지를 100만 원씩 이체를 해가지고 그 문자를 적어서 나한테 보내는 거야. 당신이 포기한 100만 원, 당신의 시간을 100만 원, 사고 싶습니다 100만 원. 이런 식으로 300만 원이 벌써 이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돈이 없는데. 참가할 생각이 있으면 이 차에 올라타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해가지고 뒤에 봤더니
엄청 화려한 긴 으리으리한 리무진이 도착을 해 있습니다. 주인공 배진수는 목숨도 내걸은 상황에서 뭐가 두렵겠어. 그리고 100만 원씩 쐈는데 그러니까 일단 고민 않고 한번 타봅니다. 그 리무진이 막 달려가지고 도착한 곳은 어느 버려진 한 극장인데 객석은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무대 위에 뭔가 책상이 올려져 있고 커튼이 쳐져 있고 그러니까 올라가 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책상에 편지 한 통이 있고 현금 5만 원짜리 다발이 2개가 있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의미의 숫자 카드들이 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편지지를 펼쳐가지고 보는데 게임에 대한 룰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제 숙식이 제공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금이 쌓인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사망할 경우에는 게임이 종료된다고 적혀 있고 만약에 게임 참가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책상 위에 놓인 차비를 가지고 돌아가세요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일단 얼핏 보니까 차비가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입금된 돈도 하면은 다 합치면 벌써 한 2,600만 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야. 이거 개꿀잼 몰카 아닌가 이거? 아니 이거 이렇게 많은 돈을 누가 갑자기 선뜻 줄 리가 없으니까 이거 몰카인가 싶은데 혹시 장기 밀매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 이거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저 가볼게요 해가지고 그냥 2천만 원만 들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순간에 이제 문자가 딱 와. 뭐지? 봤더니 편의점 점장님이야. 편의점 점장님께서 야 우리 가게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미안하다 진수야. 그 22만 원 이거 퇴직금 포함한 돈인데 그 노동청에 신고는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차한 문자가 온 거야. 내 인생 돌아가봤자 22만 원 언제 또 9억 빚 어떻게 갚을 건데 답이 없잖아. 야 내가 죽기까지 각오한 몸인데 가서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래서 책상 위에 이제 놓여있는 숫자 중에서 3번 1번부터 8번까지인 것 같은데 중간만 가자. 얘는 원래 신조가 중간만 가자. 무색무취의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니까 중간만 가자 싶어가지고 3번 카드를 딱 집어가지고 커튼을 탁 치고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들어갔더니 외부에 보이는 거랑은 다르게 진짜 엄청 큰 공간,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맞은편 벽에는 유리창 같은 걸로 되어 있고 그 유리창 위에는 엄청 큰 아날로그 시계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그 아래에는 알 수 없는 디지털 전광판이 있는데 24, 0, 0, 0, 0, 0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시간 같아. 24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내가 들어왔던 곳 반대쪽에 보면은 계단이 있는데 이제 각 층마다 숫자가 적혀 있어. 1, 2, 3, 4, 5, 6, 7, 8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숫자 3카드를 집었으니까 내가 3층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일단 3층에 올라갔어요. 하니까 카드를 댈 수 있는 카드키 센서가 있는 거야, 문에. 그래서 카드를 딱 대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갔더니 밖에 보이는 거랑은 좀 되게 상반되게 좀 초라한 적절한 한 원룸 정도 크기 되는 방이고 창문도 다 가짜예요. 아무것도 없어. 방에 아무것도 없어. 유일하게 있는 거는 밖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게 생긴 전광판이 있고 그리고 문이 이렇게 열리는 수송 엘리베이터 그리고 그 옆에는 인터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상할 정도로 기분 나쁘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CCTV. 내가 숨을 곳이라고는 전혀 없이 CCTV가 엄청나게 많이 방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두리번 하고 있는데 곧이어 수성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열려. 그 안에 보니까 갈아입을 수 있는 옷 그리고 신발 그리고 룰을 설명할 수 있는 룰북이 있는 거죠. 그 룰북을 딱 보니까 게임에 대한 룰이 적혀 있는데 별거 없어요. 참가자들은 자정이 되면은 아침 8시까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가져온 모든 개인 짐들은 수송 엘리베이터에 넣어야 되며 그리고 나눠준 그 의류를 갈아입어야 된다. 상금은 방 안에 있는 전광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CCTV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카메라를 가리는 행동은 절대 해서 안 된다. 위에 모든 사항을 어길 시에는 상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모르겠지만 갈아입자 싶어가지고 옷을 다 갈아입고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을 보는데 이 내부에 있는 인터폰은
이제 개인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누가 전화 걸어도 누가 대답하진 않아. 그냥 내가 뭘 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전광판에 밑에 메시지가 떠요. 사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거밖에 없어. 내부에서 구매한 물품은 밖으로 반출할 수가 없어요. 게임 내에서는 그리고 지정된 별도의 물가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제 다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삑 하고 전광판이 울려. 봤더니 3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뭐 3만 원? 상금이 벌써 오른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데 잠시 또 시간이 지나니까 6만 원 숫자가 오르는 거야. 잠깐 계산해 보니까 분당 상금이 3만 원씩 오르는 거야. 이거를 야 이게 얼마야? 잠깐만 계산해 보자. 1분당 상금이 3만 원. 그럼 1시간에 180만 원? 24시간이면 4,320만 원인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야 게임 참가하기 잘했다. 이게 얼마야 이게? 아침 8시까지는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2부 자리라도 좀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인터폰 전화해가지고 저 담요랑 핫팩 좀 주세요 해서 봤더니 숫자가 110만 원이 나오는 거야. 아니 이게 핫팩 한 박스가 아니고 하나씩만 주시는 거예요 했더니 그래도 110만 원이야 숫자가.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별도의 물가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물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야. 외부의 물가랑은. 그러니까 얘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었잖아요. 오늘자 신문을 한 부 주십시오 했더니 10만 원이 딱 뜨는 거야. 이제 그걸 통해서 얘가 바로 계산하죠. 밖에서 알바했을 때 신문 한 부가 1,000원이었는데 10만 원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물가 차이가 100배가 나는구나.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되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 주인공이 폐신문지 1kg이랑 그 폐박스 2개를 주십시오 했더니 12만 원이 나오는 거야. 12만 원이면은 조금만 버티면 벌 수 있는 돈이니까 그렇게 주세요 해가지고 최소한의 돈만 딱 이용해가지고 딱 잠을 자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간밤에 딱 잠을 자고 딱 일어나가지고 눈을 비비면서 얼마가 쌓였나 이렇게 보니까 1,419만 원. 이로써 주인공 배진수는 확실하게 이 게임에 참석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딱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멍 때리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막 불러. 좀 나와보세요. 참가하신 분들 또 있으면 나와보세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딱 나가니까 사람이 본인을 포함해서 8명이 이제 참가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외부에 전광판에 모니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들어오니까. 분명 처음 들어왔을 때는 숫자가 24였어. 그러니까 24시간만 버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36으로 늘어나 있는 거야. 왜 시간이 늘어났지? 일단 모르겠지만 난 오래 있으면 돈 더 벌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 좋네? 이러고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통성명을 좀 이제 하기 시작해요. 우선은 이제 8층 여자가 있습니다. 8층 여자가 이제 천우희 씨인데 약간 말투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좀 머리가 좀 비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나눠준 옷이 있는데 속옷만 입은 채로 그 위에 마이를 걸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출이라든지 그런 거에 큰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 8층 여자 그리고 7층 남자 이제 박정민 배우님께서 역할하신 건데 안경을 쓰시고 뭔가 말투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6층 남자가 있어요. 박해준 배우님이신데 뭔가 무덤덤한데 체격도 좋고 뭔가 좀 힘도 세 보이고 좀 까칠해 보이는 그런 남자인 겁니다. 그리고 5층 여자는 문정희 배우님. 이해심이 되게 깊어 보이는 처음에 좀 나와보세요 한 사람도 이제 이분인 거예요. 이제 40대 여자이고 4층 여자 이여름 배우님께서 하시는 분이고요. 되게 해맑아 보이는 전형적인 약간 20대 여자 같은 상큼 발랄한 그런 느낌. 그리고 3층은 본인이고 2층 여자는 이제 이주영 배우님께서 하신 분인데 6층 남자만큼이나 체격이 되게 좋아 보이고 뭔가 말투도 까칠하고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좀 건장한 체격의 그런 여자. 그리고 1층 남자가 있는데 배성우 배우님께서 분한 역할입니다. 어딘가가 불편해 보여.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거랑 비례하게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남자. 총 8명이 이제 이 게임에 참가를 한 거죠. 서로가 이제 로비에 모여서 이 게임의 목적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게임인가? 왜냐면은
게임에 참가하는 방법, 그리고 상금이 쌓이는 방식까지는 알겠어. 근데 뭘 해야 되는지는 전혀 이런 반구 언급이 없으니까 도대체 뭘 위한 게임인가를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시간은 또 왜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꽤나 많이 있는 게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로비에가 되게 화려하게 돼 있거든. 막 수영장처럼도 돼 있고, 막 태닝할 수 있는 태닝 베드도 있고, 되게 막 화려하게 생겼어. 근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다 진짜 같아 보이는데 가짜야. 수영장에도 물이 없어요. 그냥 이제 위에 프로젝터가 빛을 쏘고 있어. 물 모양의 그걸 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핫도그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모형 핫도그고, 다 실제로는 내가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상하수도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생리적인 문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러던 찰나에 로비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방에 있던 거랑 똑같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터폰이랑 수송 엘리베이터가 하나씩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딱히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가 드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사볼까 싶어가지고 이제 6호 남자가 그냥 대뜸 가가지고 저 말보로 레드랑 라이터 하나 주셔 이렇게 하니까 삑 하고 줄어드는데,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줄어들어. 시간이 2분 줄어든 걸 확인합니다. 근데 이제 라이터가 500원이고 담배가 4,500원이니까 합계 5,000원이잖아. 근데 2분이 줄어든 걸 보니까 한 분당 2,500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줄어든다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봤을 때 방 안에 있을 때는 100배였단 말이야, 물가가. 근데 여기는 물가가 그래봤자 한 4배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공동으로 다 같이 필요한 물건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구매를 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요. 그래야지 상금을 각자 많이 사갈 수 있으니까. 뭐 이를테면은 생리대라든지 휴지, 배변 봉투 같이 꼭 필요한 것들은 공동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구매를 하자, 이렇게 짜는 거지. 대충 현장 분위기가 슬슬 파악이 돼가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숙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먹는 거가 제공이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음식도 주문을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8층 여자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물이랑 음식 다 제공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나머지 7층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물 12병이랑 도시락 12개가 8층으로만 배송이 된 거야. 8층으로만. 그 8층 여자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한 입씩 먹고 그냥 뒀다는 거야. 물은 자기가 씻는데 다 썼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 사람들이. 주인공도 엄청 화가 난단 말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 명한테 12개가 갔으면 이거는 나눠 쓰는 거란 생각이 들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막 화를 냈는데, 6층 남자가 아니 뭐 잘못한 건 없지 사실, 제가 뭐 알았냐? 몰랐으니까 저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맞받아치는데 할 말이 없어. 맞는 말이거든. 그리고 이제 8층 여자도 아니 안에 있는 물건은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하길래 그냥 이제 밖으로 빼내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싶어서 그냥 불출을 안 한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나는 어차피 1일 1식만 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는 내 것만 빼고 11개는 다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7명이 알겠습니다 했는데, 가만 생각해봐도 도시락이 12개인데 사람은 8명이야. 한 명이 하루에 3끼를 다 먹을 수는 없는 구조인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도시락을 밖으로 빼내면 안 되나 싶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내릴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수송용 엘리베이터면은 결국 다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어딘가랑. 그러니까 이제 층을 아래로 내릴 수가 있는 건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에 가가지고 자기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7층 남자가 잠깐, 그럴 거면 혹시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해서 다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말을 잃어. 8층 여자의 방이 엄청나게 으리으리하게 큰 넓은 구조인 거예요. 너무 넓어. 이거 3층 남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커? 그러면서 전광판 딱 봤는데 쌓여있는 숫자가 레벨이 다른 거야. 시간이 딱 돼가지고 상금이 딱 올랐는데 이게 올라가는 숫자의 그 개념이 달라. 그래서 거기 도착한 7명의 사람들은 다 깨닫는 거죠. 아,
층마다 다르구나. 이게 주는 돈이. 그래서 1층 남자는 나는 분당 10,000원씩 오르는데 3층 남자는 30,000원씩 오르고 4층 여자는 50,000원씩 오르고 이제 각자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계산해 보니까 1층 남자는 1급으로 1,440만 원을 얻을 수가 있어. 근데 8층 여자는 1급으로 5억 원이야. 5억 원. 이 사람은 5억씩 오르니까 분당 이제 거의 10만 원 단위씩 올라가니까 그냥 이제 간밤 동안에 그냥 극세사 이불도 주시고요, 매트리스도 주시고요, 뭐 간이용 변기도 주시고요, 뭐 욕조도 주시고요, 다 시킨 거야. 그러니까 방이 으리으리하고 으리뻗쩍한 방이었던 거죠. 그 나머지 이제 7명이 이제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7층 남자가 이제 그새 계산을 한 거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주워 듣고 1층 남자가 10,000원이 올랐다. 2층 여자가 2만 원, 3층 남자가 3만 원, 4층 여자가 5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아, 상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앞사람의 두 사람의 상금을 합친 게 내 상금이 되는구나. 그래서 합쳐 보니까 8층 여자는 분당 34만 원의 상금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패턴이 딱히 의미가 크게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이제 숫자의 패턴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방의 크기가 작아지고 상금도 비례하게 작아진다. 그리고 식음료도 얻기가 더 어렵다. 이 사실을 8명이 다 같이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아주 불공평한 거잖아, 이게. 아니, 누구는 34만 원씩 오르고 누구는 10,000원씩 오르고 이게 말이 되냐? 같은 게임을 하는데 다른 게임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3층 남자도 엄청 화를 내요. 근데 결국 본인들이 처음 들어올 때 골랐던 거야. 자기가 자의로 고른 거예요. 몰랐지만 물론. 어쨌든 간 뭐 별 수 없지 않니? 뭐 이러면서 이제 도시락을 한 층 한 층 내려보는데 잘 도착을 해요. 그 7층 남자가 이제 계산을 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도시락과 물을 나눌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씩만 사람들이 다 각자 하나씩만 빼가고 나머지 4개가 남을 거 아니에요. 12개니까. 사람은 8명이고 4개가 남는 거는 모두 1층에 모여가지고 각자 양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눠 먹자. 이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밥을 맛있게 나눠 먹고 나와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이제 딱 보니까 전광판 숫자가 15분 남았어. 그래서 야 15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딱 봤는데 8층 여자가 공용 그 시간으로 자기 옷을 산 거야. 그래서 2층 여자가 빡이 돌아가지고 야 미친년아 이러면서 뭐하냐고 지금 네 옷 살 거면 네 방 가가지고 네 돈으로 살 것이지 왜 이걸 공동돈으로 사냐 막 화를 내요. 근데 8층 여자가 말하는 게 되게 하늘하늘해.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 보여 되게. 아니 내부에서 산 거는 내부에서만 쓸 수 있다길래 나는 옷을 밖에서도 입고 싶어가지고 밖에 돈으로 산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해. 단체로 어이가 털리잖아. 얘를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8층 여자가 되게 의아해하는 거야. 아니 시간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들이 뭔 말이야? 시간 어떻게 늘려? 8층 여자가 그 말에 몰라요? 시간 늘리는 법? 이렇게 하면 늘릴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2화가 진행됩니다. 여기까지가 스포일러를 거의 없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의 시노십스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다 보고 난 다음에 제 개인적인 감상평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선은 앞서 언급했듯이 좀 필요 이상으로 불쾌감이 느껴지는 잔혹성이 좀 많이 걸리긴 해요. 근데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은 꽤나 그럴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좀 더 기분 나쁜 거 있죠.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걸 들추려고 하니까. 근데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잖아. 그걸 자꾸 가까이서 비추니까 불편한 거예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가 블랙미러인데 블랙미러가 되게 불쾌하거든요. 근데 왜 불쾌하냐면은 특정 상황이 불쾌한 게 아니라 인간을 너무 가감없이 파헤쳐들어. 그래서 너무 짜증나. 나도 저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건데 이 드라마는 그거를 좀 여지없이 잘 파고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감이 좀 치솟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근데 상당히 이 드라마를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의 이유는 사실 이거랑 비슷한 류의
어떤 되게 재미난 발상을 하는 어떤 개념을 제공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에서는 항상 이 자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이해가 안 가게 반대를 위한 반대 같은 행동을 하는 인물이 꼭 나오거든요. 뭐 물론 그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분량을 너무 짧게 치면 안 되니까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작가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넣는다든지 그런 걸로. 근데 이 드라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짜증난다. 왜 저러지? 싶은데 납득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8층 여자의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게임은 사람들이 다들 입을 모아서 말을 하는 거야. 불공평하다. 8층 너는 앉아서 버는 돈이 우리보다 몇십 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게임이냐. 불공평하다. 네가 더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니? 했단 말이야. 근데 8층 여자가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일을 안 해도 돼. 일을 안 해도 돼. 너네 시간이랑 나의 시간은 값어치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공용 시간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불합리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인 거야. 파고 들어가면은. 그런 점들, 아니면은 캐릭터의 어떤 성격 같은 것들도 솔직히 나 같으면, 나같이 이제 개인적인 소시민들이 이 게임에 참여하면은 다들 돕고 살 것 같거든요? 다들? 그럴 것 같잖아. 누가 그렇게 막 잔인한 행동을 할까 싶잖아요. 근데 다들 캐릭터들이 각자 직업이 되게 다양해. 누구는 무슨 택배 뭐 알바했던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간호사였던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양하다 보니까 각자가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각자 너무 다른 거예요. 특히 8층 여자의 경우에는 행위예술가란 말이야. 근본적으로 본능적인 것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사회적인 통념이랑은 반대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납득이 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상당히 좀 짜증나는 캐릭터인데 반대로 또 이해가 되기도 해. 그런 점에서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 비해서 상당히 차별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정도 이게 되게 솔직히 좀 불합리하고 억울하잖아요. 1층은 분당 10,000원인데 8층은 34만 원인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보다 보면은 그래,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 누구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여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아주 소규모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만 받으면서 살지만, 누군가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가 상여해준 돈으로 부동산으로 몇천억 부자인 그런 인생을 살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고 선택한 게 아니야. 우린 태어나진 거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더 에이트쇼랑 다른 인생을 살고 있나 과연? 이라고 반추해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불쾌감이 더 증폭된다는 거지. 특히나 한 3화인가 4화쯤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 결국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는 그 과정에서 보는 사람에게 흥미거리를 던져줘야 된다. 그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되게 보이진 않지만 보는 사람에게 재미를 주어야만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배우들이 카메라를 좀 응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는 결국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인 거잖아요. 우리를 그 배우들이 이렇게 본단 말이야. 약간 좀 서늘한 느낌이 들어요, 그때. 아, 그래.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타인의 삶을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재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생을 훔쳐보는 거잖아. 그리고 재미가 없으면 꺼버리고 돌려버리고.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요즘 SNS나 이런 것들이 되게 과잉되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하고 있는 게 SNS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인생이 뭘까? 그리고 인기란 도대체 뭐고? 알고리즘은 또 뭐고? 뭔데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사생활을 이렇게 들춰가면서 자기 인생을 남들에게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쾌감과 희열을 얻을까? 근데 결국 그게 여기 나오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야. 누군가는 더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 사생활을 공개함으로써
재화를 벌고 관심을 얻고 인기를 얻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우리네 가장 뜨거운 문제들을 상당히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더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인상 깊은 장면이 있다면은 이제 마지막 장면이겠죠. 아무래도 1층 집 사람이 이제 서커스를 하는데 마지막에 공중 외줄타기를 하다가 아슬아슬 떨어질랑 말랑 이제 자기의 위치에 맞지 않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이제 쇼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자리 점프를 탁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데 참 슬픈 거야. 그게 이제 왕의 남자라는 그 옛날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제자리 뛰기인 거잖아요. 제자리 뛰기는 결국 어차피 같은 자리로 떨어질 걸 예상하고 높이 뛰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희망은 없죠. 백날 뛰어도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볼 때의 페이소스, 그런 게 느껴지면서 상당히 씁쓸하고 좀 울컥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근데 그게 단순히 드라마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겉으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더더욱 씁쓸하게 와닿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블랙 코미디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즌2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이랑은 좀 다른 의미로 와닿는데, 오징어 게임 2도 이제 나온다고 했죠. 오징어 게임 2의 경우에는 아마 같은 게임을 동일하게 반복하거나 같은 식의 패턴으로 드라마가 진행되면은 되게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예 색다른 룰을 가져온다든지 게임을 가져올 것 같아요. 아직 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거는 2로 나와도 똑같은 룰로 그냥 새로운 8명을 데려와서 게임을 한다고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게임의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오징어 게임이랑 상당히 비슷하지만 다른 재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간만에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분들의 연기가 너무 날 것 그대로인 연기다 보니까 저는 또 연기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연기를 막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막 불살라가지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약간 쿠키 영상 같은 느낌으로 시즌2가 나올 것처럼 약간 하는 것 같던데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해외에서 오징어 게임만큼의 파격이 있긴 좀 어려울 것 같아. 오징어 게임은 사실 심플해서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심플하진 않고 인간의 어떤 그런 면모들을 다루는 드라마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만큼 인기가 막 세계 1등을 하고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나라마다 리메이크가 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간에 간만에 너무너무 재밌게 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였다.